30년간 홀로 산에 머문 사내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묵묵히 바위를 옮겼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 산 속엔 거대한 돌탑들이 자라났다. 어떤 것은 산한 무릎보다 낮았고 어떤 것은 마치 하늘을 찌르듯 무려 30m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그 돌탑에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신비가 있었다. 거센 태풍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도 땅이 뒤틀리는 지진이 덮쳐도 그 돌탑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조사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접착제나 구조물, 받침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대체 이 수십 개의 돌들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한 채 100년 넘게 무너지지 않은 것일까? 돌탑을 쌓은 사내, 이름은 이단. 그는 단순한 수도승도 장인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반이라 불렀지만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남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책을 해독하는 자가 나타나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문자를 완전히 읽어낸 이는 없었다. 정말 그는 미래를 보았던 것일까? 1860년 조선이 혼란에 빠져있던 말기,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부패, 민심은 흩어지고 나라의 기운은 꺼져가고 있었다. 그 시절 한 남자가 호련히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는 말한다. 이 나라의 기운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돌을 쌓아야 한다. 사람들은 비웃었고 그를 피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국의 산을 돌며 대지의 숨결을 느끼고 마침내 도달한 곳 전라북도 마이산. 그곳에서 그는 30년을 머물렀다. 한날은 등짐으로 돌을 나르고 밤이면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가 남긴 돌탑의 수는 무려 80여 개. 그중 가장 높은 하나는 30m에 달했다. 놀라운 건 따로 있다. 그 돌들은 어떤 접착물도 없이 서로 맞물려 있을 뿐인데도 단 하나도 쓰러지지 않았다. 100년이 넘도록 포고, 폭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그 구조. 학자들은 아무리 분석해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찾지 못했다. 정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간이 숨겨놓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돌은 예언의 토대여 하늘과 땅을 잇는 문이다. 이간이 쌓은 돌탑에는 단순한 노동력 이상의 원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진법과 지법에 따라 쌓았으니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팔진법은 고대 병서에서 유래된 전략책이다. 전장을 8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병사의 움직임을 조율하여 최상의 균형을 이루는 원리. 이단은 이 전술을 돌탑 건축에 응용했다. 각각의 돌은 에너지의 흐름을 따라 정교하게 배치되었고 형태와 위치는 음양의 조화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그는 말없이 바위를 쌓았지만 그 안에는 철학과 과학 그리고 신비가 동시에 녹아 있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는다. 첫 번째 미스터리. 그 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놀랍게도 돌탑에 사용된 바위들은 마이산 일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종류였다. 지질학자들은 그 주변 어디에서도 동일한 성분을 지닌 암석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바위들을 그는 어떻게 그곳까지 옮겼단 말인가? 이간은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마차도 지렛대도 인력도 없었다. 오직 맨손으로 돌을 옮겼다고 전해지지만 몇몇 바위는 사람 몇 명이 달려들어도 움직이기 힘든 크기였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닐까? 이간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돌을 옮길 때마다 하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 기도를 끝내면 바위는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과연 그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던 것일까? 아니면 자연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자였던 걸까? 두 번째 미스터리, 그가 남긴 책, 신서.
이가는 자신의 깨달음과 예언을 하나의 책으로 남겼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해독하는 자가 나타나면 인류를 구할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아무도 그 책을 읽지 못한다는 점이다. 책에 쓰인 문자는 우리가 아는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글도, 한자도, 로마자도 아니다. 정체불명의 기호들로 가득 찬 문장들. 학자들은 인공지능, 고대 문자 분석, 다국적 언어 알고리즘까지 동원했지만 단 한 글자도 해석해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이가는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해독이 불가능한 형태로 남긴 것일까? 마지막 예언, 신선은 언젠가 반드시 해독될 것이다. 죽기 전 이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책은 나의 개손이 나타날 때 비로소 잊혀질 것이다. 읽기 힘든 말처럼 들리지만 놀랍게도 현재 실존하는 한 아이가 있다. 이간의 혈통을 이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년.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몇몇 이들은 믿고 있다. 혹시 이 아이가 그 책을 열쇠처럼 풀어낼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이미 적침했다. 북쪽과 남쪽이 나뉘고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수십 년 전 남긴 이 문자는 훗날 1950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선택하게 정확했다. 이간의 돌탑, 신서, 그리고 피를 이은 아이. 이 모든 수수께끼는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가 남긴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은 사실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남았고 한반도는 지금도 불안정한 평화 위에 서 있다. 두 번째 예언. 조선은 일본의 억압을 받겠지만 훗날 동방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 그대로 한국은 식민 지배를 이겨내고 전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가 남긴 가장 선택한 정보 중 하나. 일본은 땅 밑으로 구멍을 뚫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막아낼 것이다. 이 말은 최근 논란이 된 한일 해저턴원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예언은 단지 국가의 운명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그려냈다. 머지않아 수천 리 떨어진 곳의 일이 반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지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의 등장을 그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예견한 것이다. 또 다른 예언에서는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들은 물건을 쉽게 버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버린 것들로 인해 세상은 오염될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먼지, 기후위기. 우리는 지금 그가 말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장 무서운 예언이 하나 남아있다. 세상의 기온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쓰러질 것이며 긴 거리를 걸어도 한 사람을 찾기 힘들게 될 것이다. 도시는 텅 비고 거리에는 그림자 하나 없는 제한의 풍경. 이것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경고라면 우린 준비되어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책. 그의 신서. 이강은 말했었다. 이 책을 해독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자는 인류를 구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책은 누구도 읽지 못했다. 문자는 익숙한 어떤 언어도 아니다. 해독 불가능한 사년지오들. 학자들의 분석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런데 잊기 힘든 마지막 말이 남아있다.
내 후손 중 누군가 반드시 이 책을 읽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이간의 혈통을 이은 아이가 실존하며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인류의 마지막 열쇠를 진 존재일까? 지금까지 이간이 남긴 이야기들 중 다수는 현실이 되었다. 6.25 전쟁, 한일 해저 터널 논란,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그리고 마지막 나는 단 하나. 세상의 기온이 무너지면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미 예정된 흐름 속에서 우린 마지막 조각을 마주하고 있는 걸까? 영상 마무리 내레이션 스타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간의 애언은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미래를 내다본 통찰이었을까요? 그의 신선은 언젠가 해독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계속 시작할 것인가요?